등비 수열. 등비 수열 크게 세 가지 정도로 구분을 하셔야 되고, 어떤 일반항에 대한 얘기, 등비 중항에 대한 얘기, 마지막으로 등비 수열의 합에 대한 얘기. 이 세 가지만 기억을 하시면 돼요. 자, 일반항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어떤 등비 수열이라는 녀석의 n번째 항이 어떤 식으로 표현이 되는지를 아시면 되는데, 등비 수열은 등차 수열과 유사합니다. 등차 수열이라는 건 뭐였죠? 어떤 숫자에다가 계속 일정한 값을 더해서 만들어진 수열이 등차 수열이었어요. 등비 수열은 어떤 숫자에다가 일정한 값을 계속해서 곱한 수열이 등비 수열이에요. 굉장히 쉽죠? 예를 들어볼까요? 뭐부터 할까? 3부터 할까요? 6, 12, 24, 땡땡땡. 그럼 봐봐. 얘가 A1인 거죠? A2고, A3이고, A4라고 모르겠죠. 땡땡땡 가다 보면 AN이 있을 거예요. 이 AN을 어떻게 표현하느냐가 바로 등비 수열의 일반항인 거예요. 어떤 수열의 일반항. 그럼 얼마씩 곱해져요? 계속 20 곱하고 있죠? 계속해서 20 곱할 거야. 그럼 도대체 내가 AN이라는 거는 최종적으로 어떤 식으로 판단할 수 있냐면, 잘 생각해봐. A1과 A4는 어떠한 관계에 있냐면, 첫 항인 A1에다가 공비를 몇 번을 곱한 거예요, 사실은? 3번 곱한 거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우리는 A1부터 AN까지니까, 너에서 너까지 가는 동안에는 공비가 몇 번 곱해줘야 돼요? 2가 N 빼기 한 번 곱해줘야 되죠? 그죠? N번 아니고 정확하게 N-3번 곱해지게 돼 있어요. 등차 수열과 그 점에서 동일하죠. 첫 항에다가 계속해서 더해서 n번째에 간다는 거는 n-3번 더한 거니까. 그래서 이 끝이에요. 넌 3 곱하기 2의 n-1이구나.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일반항 AN은 보통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첫 항 A1 곱하기 어떤 일정한 값, 이 일정한 값을 등차 수열에서 공차라고 불렀듯이 등비 수열에서는 공비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공비는 레이쇼의 약자를 딴 D를 쓰고 n 빼기 1승 이런 표현이 돼요. 됐죠? 너를 계속해서 곱한단 말이야? 그래? 그럼 이거는 사실 등차 수열 같은 경우에는 직선에서부터 탄생을 했었죠. 얘는 어디서 탄생한 거예요? 얘는 지수함수에서 탄생을 합니다. 지수함수. 왜냐면 이런 것들 잘 생각해봐. 얘가 지금 3 곱하기 2의 n-1승인데 너는 함수 표현으로 바꿨다면 fx라는 원래 함수 어디에서 탄생한 거야? 3 곱하기 2의 x 빼기 1승에서 온 거죠? 너의 태생은 사실은 지수함수예요. 지수함수 위에서 정역이 자연수인 것들만 골라낸 거예요. 그럼 당연히 지수가 1씩 커질 때마다 20 곱해질 거라고. 지수가 1씩 커질 때마다 계속해서 20 어떤 일정한 값이 곱해지는 특징을 갖고 있는데, 요 함수랑 요 등비 수열이랑은 한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등차 수열에서는 그 차이가 존재하지 않았는데 등비 수열에서는 하나의 차이가 존재해요. 뭐가 가능하냐면, 예를 들어 AN이 이런 게 가능해요. 2 곱하기 마이너스 3의 n 빼기 1승. 예를 들면 이런 게 가능해요. 이런 게 가능해요. 2에다가 마이너스 3씩 계속 곱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계속 곱할 수 있죠. 마이너스 3 곱하면 마이너스 6이 될 거고, 또 마이너스 3 곱하면 18이 될 거고, 이런 식으로 부호가 교대로 나올 수가 있어요. 그렇다는 거는 밑이 음수죠. 요 공비에 해당하는 값이 음수야. 근데 분명 지수함수에서는 이 밑이 음수가 될 수가 없었어요. 왜? 지수 함수로 갔다는 거는 난 이미 실수 범주로 확장을 한 거예요. 지수가 실수로 확장이 되면서 밑은 0보다 커야 된다는 제한을 줬죠. 근데 이거는 어때? 너의 지수는 뭐예요? 자연수예요. 맞죠? 혹은 기껏해야 0, 그죠? 0, 1, 2, 3 이런 식으로 정의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너의 밑은 0보다는 작아도 괜찮아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게 가장 큰 차이 중에 하나예요. 너의 함수인 거랑 그다음에 등비 수열인 거랑. 그럼 등비 수열은 공비가 음수인 이런 형태들이 좀 독특하죠. 그래서 등차 수열과 좀 다르게
계속해서 곱하는 형태가 나오다 보니까 이제 음수의 형태도 음수 형태가 나왔을 때 부호가 번갈아서 계속 왔다 갔다 한다. 이게 등비수열의 일반항에 대한 얘기고. 그래서 등비수열은 일반적으로 항을 두 개를 줬을 때 그 두 항을 서로 곱하거나 나누어서 문제를 해결합니다. 등 차수열 같은 경우에는 어땠어? 등 차수열은 항들끼리 서로 빼면 난 뭘 구할 수 있었어요? 보통 공차를 구할 수 있었죠. 예를 들어 너 A3에서 뭐 A1을 뺐다. 공차가 두 개다. 이런 식으로 식을 정리를 해나갔단 말이야. 얘도 마찬가지예요. 등 비수열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A 뭐 4가 18이에 그리고 A 2가 2야. 그러면 너랑 너 주어진 이 두 가지 조건을 어떤 식으로 해결을 하냐면 등비수열에서는 서로 나눕니다. 이렇게 서로 나누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9가 나오는데 이 나눴다라는 걸 의미는 애초에 A4라는 건 A2에서 공비 두 개를 곱한 게 A4예요. 맞죠? 두 칸 간 거니까. 즉 A4를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처음부터 A2 곱하기 R제곱 이렇게 써도 상관이 없죠. 기준이 항상 첫 항이 될 필요는 없어. 기준은 아무 데서나 잡아도 상관이 없어요. 얘는 A2부터 잡으면 약분이 되죠. R2가 남죠. 그럼 R2래. R제곱이 남죠. R제곱이 9니까. 너의 공비는 독특하게 플러스 마이너스 3이 나올 수 있죠. 이런 식으로 부호가 두 가지 다 존재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그래서 통상 등비수열은 등차수열에서의 합하는 연산, 등차수열에서 서로 빼는 연산이 등비수열에서는 곱하거나 나누는 연산으로 바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주로 대부분의 상황들이 그런 식으로 흘러갑니다. 그래서 두 번째가 등비중항에 대한 얘기인데, 그래서 등비중항이 이제 뭘 하겠다는 거냐면, 우리가 등차중항이 있었죠? 등차중항은 뭐였어? 너랑 너랑 더하면 가운데 항의 2배였어요. 맞아요? 사실은 2배는 아니고 원래는 뭐였냐면 너랑 너랑 더한 거를 2로 나눴을 때 그 중항이 나온다고 그랬죠. 그죠? 그래서 등차중항은 뭐였냐면 이거였어요. a, n 빼기 1이랑 a, n 플러스 1을 2로 나눴을 때 a, n이 되는 특징을 갖고 있었죠. 그죠? 근데 얘가 꼭 an-1, an 플러스 1일 필요는 없었고 an-k, an 플러스 k 이렇게 박혀 있어도 전혀 상관은 없었어요. 같은 칸만큼 뒤로 앞으로 간다면 어차피 대칭성이 존재하니까 그죠? 이게 등차 중앙이었고 그럼 등 비중항은 뭐였냐면 봐봐 an-1이 있고 an이 있고 an 플러스 1이 있어. 그러면 너에서 너로 공비가 계속 곱해져 있는 구조인데 이쪽은 곱했다고 한다면 너는 나눴다고 봐도 될까? 이쪽 방향은 이렇게 봐도 상관은 없죠. 그죠? 그럼 나는 an-를 어떻게 쓸 수 있냐면 너는 r분의 an이라고 쓸 수 있고 너는 ran이라고 쓸 수 있어요. 그러니 너와 너를 서로 곱하면 여기서 등차수에서 더했듯이 등비수에서 그 둘을 서로 곱하면 어떤 특징이 발생해요? a n-1 곱하기 a n 플러스 1은 가운데 있는 항의 제곱이 되죠? 이렇게 되겠죠. 그죠? 요거 루트 씌우시면 안 돼요. 루트에서 an이라고 하면 안 돼. 왜? 루트를 할 거면 뿔마가 들어가야 돼요. 등차중항과 가장 큰 차이 중에 하나는 등비중항도 역시 플러스 마이너스 부호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쓰시면 안전하다. 근데 얘도 역시 꼭 n-1, n 플러스 1일 필요가 있을까? 아니에요. 이 자리가 n-k, n 플러스 k여도 역시 상관은 없다. 그래서 수열을 쭉 나열해 볼게. A1, A2, A3, A4, A5 뭐 이런 식으로 있다고 해봅시다. 여러 개의 항들이 있을 때 등차 수열에서의 특징은 뭐였냐면 이렇게 짝을 지으면 얘네 합이 일정했죠. 근데 등 비수열의 경우에는 너의 곱이 일정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등차 수열에서는 여러 개를 더한 합을 하나의 항에 대한 실수배로 표현을 했다면 등 비수열에서는 여러 개의 합에 대한 얘기를 잘 하지 않고 여러 개의 뭐에 대한 얘기를 많이 물어보겠어. 여러 개를 곱한 형태를 많이 물어봐요. 왜? 곱이 계속해서 일정하니까. 그럼 계속해서 곱하다 보면 예를 들면 너를 다 곱해볼까요? 너는 뭐라고 쓸 수 있을까요? 자, 너랑 정 가운데는 A3이 있어요. 맞죠? 즉 너랑 너랑 곱하면 A3의 제곱이 나와요. 너랑 너랑 곱해도 A3의 제곱이 나와요. 항상 정 가운데에 제곱이 나와요. 그러면
a제곱이 몇 개냐면 두 개, 미안해. a3의 제곱이, 그 다음에 a3이 한 개 더 있죠? 그러니까 너는 a3의 5승 이렇게 쓴다. 등차수열에서는 뭐였어? 다 더한 게. 다 더한 게 뭐였어요? 등차수열에서는 다 더한 게 a3이 5개 이렇게 있었죠. 그죠? 즉 이쪽에서의 합하는 연산이 곱하는 연산으로 바뀌고 앞에 곱한 건 이제 거듭제곱이죠. 바뀐 거죠. 그죠? 우리가 이렇게 등차수열과 등비수열을 짝지어서 기억하시는 게 가장 좋아요. 그 다음에 등비중항과 관련해서 우리가 등차수열에서 세수가 등차수열을 이룬다라는 식으로 나온 표현들이 있었어요. 거기서 뭘 할 수 있었냐면 보통 세수가 등차를 이룬다. 그러면 도입을 어떻게 줬냐면 A 빼기 D 한 개랑 A랑 A 더하기 D 이런 식으로 세수를 가정을 해서 문제를 풀어나가는 게 편하다고 그랬어. 그게 왜 그랬냐면 얘네 다 더한 거랑 얘네 다 곱한 거랑 두씩 곱해서 더한 거랑 그 형태가 좀 계산하기가 쉬워서 그래요. A 플러스 D, A 플러스 2D로 놓고 푼다고 틀리지는 않아. 계산이 훨씬 더 이쪽이 더 수월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이렇게 놓는 게 좋겠죠. 자, 그럼 여기서 세수가 등비수열을 이룬다면 어떤 식으로 도입을 줄까요? 그래서 조금만 눈치가 있으면 이렇게 도입을 주고 싶겠지만 아니에요, 사실. 이렇게 주지 않고 어떻게 주냐면 그냥 이렇게 줍니다. 이렇게 쓰지 않아요. 아, 나도 공부할 때 되게 어색했다고. 생각해봐. 야, 여기서는 D를 빼고 여기서는 D를 더했고 그럼 여기서 공비를 나누고 여기서 공비를 곱하는 게 상식적이잖아. 근데 연산상 분수가 들어가는 게 싫다고. 이 분수 있는 걸 다시 정리하면 결국엔 이거랑 똑같아지거든? 그래서 그냥 이걸로 써요. 그래서 등비수열은 기억할 게 없어요. 그냥 AR의 제곱 이런 식으로 도입을 주고 이거 가지고 또 근과계수 관계 어쩌고저쩌고 많이 문제들이 나온다. 됐죠? 그래서 이 정도 기억을 하시면 되겠다. 이 부분이 좀 차이가 있죠, 그죠? 나눌 것 같잖아. 나누는 걸로 이제 오해하기 쉽잖아. 물론 나눠도 나오긴 나와. 근데 어차피 나눠놓고 분모의 R이 있기 때문에 양변의 R을 곱하게 돼 있다고 문제를 풀다 보면. 그러니까 헛짓이에요. 나눌 필요가 없습니다. 전혀. 이렇게. 요게 등비 중앙에 대한 얘기 간단하게. 그 다음에 등비수열은 등비수열의 합이 개인적으로 가장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등비수열의 합을 좀 설명을 할 건데 증명부터 그 다음에 조금 엄밀한 등비수열의 합에 대한 이해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등비수열의 합에 정확한 정의를 묻는 문제가 내신에도 출제가 된 적이 있고 애들이 생각보다 되게 많이 틀렸습니다. 잘 보세요. 등비수열의 합입니다. 등비수열의 합. 등비수열의 합은 등차수열의 합과는 상황이 전혀 달라요. 왜? 등차수열의 합은 어떤 특징이 있었냐면 양 끝에 걸 더하면 이렇게 쌍으로 더했을 때 어떤 일정함이 있었어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서 2분의 첫 항, 마지막 항 곱하기 항의 개수 이런 식으로 표현했죠. 얘는 그게 전혀 불가능해요. 왜? 등비수열에서의 연산은 등차수열에서의 합의 연산은 등비수열에서는 곱의 연산에 해당합니다. 즉 등차수열에서 우리가 합과 관련된 어떤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었지. 합이 일정하다는 둥 뭐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 등비수열에서는 뭐에 대응이 되는 거예요? 곱이 일정한 거예요. 곱이 일정하거나 뭐 여러 개를 곱한 거를 뭔가 하나의 형태로 표현하거나 어찌어네 어쨌거나. 그래서 등비수열의 합은 혼종입니다. 혼종. 얘는 그 자체로 기억을 하셔야 되고 등비수열 단원에서 등차수열과 대비되는 아주 중요한 녀석이에요. 봐봐. 어떻게 할 거냐면 얘는 여러분이 처음부터 반드시 경우를 두 가지로 나누셔야 돼요. 등비수열의 합은 첫 번째, 첫 항 A1이 0인가 에 대한 판단을 합니다. yes, no. 그러면 SN은 0. 너무 당연한 얘기죠. 첫 항이 0이면 공비가 뭐가 오든 계속해서 곱해봤자 0이 나와요. 너무 당연한 얘기고. 두 번째, 그러면 첫 항이 0이 아니라면 나는 SN을 뭐에 대해 다시 물어보냐면 공비가 1인가를 물어봐요. 역시 갈림길이에요. 너가 yes, 너가 no.
여러분이 선행은 한 번이라도 했다면 등비수열의 합공식은 이것밖에 기억을 못하고 있을 거예요. 이렇게 정확하게 기억을 안 하고 있다고. 이 부분을 보통 기억을 안 한다고. 근데 이 부분을 물어보는 기출 문제가 나온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기억을 하라는 거야. 엄밀하게. 봐봐. A1이 0이 아니고 공비가 1인지를 물어보고 있죠. 그 다음에는 항상 첫 항이 0인가 아니라면 공비가 1인가 이런 식으로 물어볼 건데 공비가 만약에 1이라면 이 등비수열은 아주 독특한 등비수열이에요. 사실은 등비수열의 탈을 쓴 등차수열이라고 봐도 전혀 상관은 없어요. 왜? 첫 항이 A1, 두 번째 항도 A1, 세 번째 항도 A1 이렇게 되겠죠. 그럼 n번째 항도 A1인데 야 이거 다 더한 게 이걸 뭐라 불러? 이걸 SN이라고 불러. 너가 AN일 때. 맞아요? 그럼 A1이 몇 개 있는 거야? 정확하게 N개 있죠. 그래서 이때 너를 뭐라고 쓰냐면 N 곱하기 A 이렇게 씁니다. A는 첫 항을 이제 보통 A라고 쓰죠. 그죠? A. 여기를 기억을 해놓고 그게 아닌 경우에 너가 첫 항이 0도 아니고 공비가 0도 아닌 경우, 1도 아닌 경우를 일반화를 시켜보겠습니다. 자, 어떻게 되냐면 써볼게. 증명이 재밌어요, 상당히. A가 있고, AR이 있고, AR의 제곱이 있고, 나는 이거 쭉쭉 더 할 거거든? AR의 3승 정도까지만 쓸까? AR의 N-2, AR의 N, 말고, R의 N-1까지. 자, 첫 항부터 N항까지 합 등비수열 SN은 정확히 이렇게 생겼어요. 맞죠? 첫 항 A에다가 계속해서 R을 곱해 나가는 구조. 마지막에 너가 N번째 항인 AN의 일반항이었어요. 그래서 너가 AN인 상황. 자, 이를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양변을 양변에다 공비를 곱할 거예요. 공비를 곱해서 표현을 합니다. 자, 공비를 곱하면 넌 뭐가 되냐면 RSN이 되고 공비를 곱해봤더니 A는 AR이 돼야 되는데 이 AR을 어디다 쓰냐면 살짝 비껴 써서 너를 이쪽 밑에다 써줍니다. AR. 이렇게 너도 살짝 비껴 써서 AR의 제곱 이렇게 써줘요. 너는 AR의 3승이 되겠죠? 자, 너 밑에 AR에 N-2승이 있을 거고 AR에 N-1승까지. 근데 아주 독특한 녀석이 하나 남죠. AR에 N승이 남게 돼 있어요. 맞죠? 이렇게. 항의 개수는 똑같이 N개입니다. 양변을 이제 나는 어떻게 할 거냐면 뺍니다. 뺄 건데 아래 거에서 위에 걸 뺄게요. 아래 거에서 위에 걸 뺄게. 그럼 어쨌거나 같아지는 부분들은 다 없어져요. 쭉 없어지죠? 그러면 너에서 너를 뺀 것만 남죠. 그럼 좌변이 누가 남냐면 A, R의 N승 빼기 A가 남아요. 괜찮죠? 너는 아래 거에서 위에 걸 뺐습니다. R 빼기 1에 S, N이 남아요. 자, 이 포인트가 바로 어느 포인트냐면 공비가 1인가 아닌가를 물어보는 포인트예요. 공비가 1이었다면 너로 얘를 나눌 수가 없었겠죠. 그래서 공비가 1일 땐 따로 구분을 했고 공비가 1이 아니니까 나는 너로 양변을 나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 SN이라는 공식은 이와 같이 생겼고 A로 묶어내시면 이렇게 생겼어요. 이거는 암기하셔야 돼요. 첫 항 A 괄호 열고 R의 N승 빼기 1 나누기 R 빼기 1 무조건 암기사항입니다. 암기. 얘를 반드시 암기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얘는 등차수열에서 내가 감히 떠올릴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다른 것들은 등차수열의 내용들을 좀 기억을 한다면 대충 뭐 유사한 것들이 존재하니까. 하지만 등비수열의 합에 관해서는 얘는 전혀 떠올 수가 없는 그런 형태이고 여러분이 직접 증명을 하려고 해도 증명 과정이 약간 번거롭기 때문에 그냥 무조건 암기합니다. 근데 잘 생각해봐. 이거 약분되지. 약분시킨 게 뭐겠니? 약분시킨 게 이거예요. 잘 생각해봐. 야, 이거 봐봐. 예를 들어볼게. 뭐, 3에 R에 3승 빼기 1 나누기 R 빼기 1 약분을 해봐. 3에 R제곱 R 1 이렇게 나오죠.
넌 3 더하기 3R 더하기 3R의 제곱 맞아요? 네가 이거 아니야? A1, A2, A3 아니야? 이런 형태인 거죠 사실은 너가 A고 너가 공비일 때. 그래서 약분을 하면 이게 나와. 즉 약분하면 아무 의미 없고 여러분 요거를 이대로 기억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SN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때 SN의 특징. SN의 특징. 얘는 등비수열 고유의 것이기 때문에 좀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고, 요거 SN인데, SEN인데, S3N은 항상 어떤 특징을 갖냐면, 이렇게 생겼어요. 1대 1 더하기 R의 N승 대 1 더하기 R의 N승 더하기 R의 2N승. 이런 특징을 갖고 있어요. 임의의 N에 대해서 이게 항상 성립해. 왜 그런지 한번 볼까? 얘는 당연한 얘기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생님이 이렇게 따로 정리를 해주는 이유는 뭐냐면 자주 나오기 때문이에요. 등비수열에선 이걸 되게 자주 물어봐요. 생각보다. SN 대 SEN, SN 대 S3N, SEN 대 S3N 이런 것들의 비율을 생각보다 되게 자주 물어봐. 예를 들어줄게. 봐봐. 먼저 SN이 뭐였냐면 저 녀석이었죠. A의 R의 N승 빼기 1 나누기 R 빼기 1 됐어요. SEN은 뭐였냐면 A의 R의 2N승 빼기 1 R 빼기 1이 S3N승은 당연히 이거겠죠? 빼기 1 나누기 R 빼기 1. 자, 약분이 다 됩니다. 일단 요건 약분을 시키세요. 그럼 뭐가 나와? R의 N승 빼기 1 대 R의 2N승 빼기 1 대 R의 3N승 빼기 1인데 너는 인수분해가 되죠? 너도 인수분해가 되죠? 그러니까 역시 약분할까요? 그러면 제가 나와요. 그래서 결론이 이거예요. 그래서 SN 대 SEN 대 S3N은 1 더하기 1 더하기 RN승 1 더하기 RN승 더하기 RN 2N승 이런 식으로 우리가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다. 됐나요? 안 어렵죠? 그래서 이거 암기를 할 때 어떻게 암기를 하시냐면 이 부분은 첫항 너가 공비 요게 중요한데 얘가 항의 개수예요. 항의 개수. 마치 등차수열의 합공식처럼 정확하게 항의 개수를 차지하는 그 일부가 있지, 그지? 등차수열도 이거였잖아. 2분의 첫항 마지막 항 곱하기 마지막에 항의 개수 이런 식이었죠, 그죠? 얘도 마지막에 항의 개수가 이제 너의 차수로 들어가요. 그냥 암기하세요. 암기하시면 돼요. 반드시 암기하셔야 됩니다. 됐죠? 자, 자, 그래서 거의 다 있어요. 거의 다 있고 어디 보자. 등비수열의 합. 예, 합과 일반항의 관계 조금만 설명할게요. SN과 AN 의 관계. 선생님이 수열 문제를 좀 어렵게 낼 거였으면 이 합과 일반항의 관계를 좀 엄밀하게 물어보는 문제를 출제를 했겠지만 뭐 어려워할 것 같아서 그냥 안 냈어요. 다음 시험에 내겠습니다. 다음 시험에. SN과 AN의 관계는 가장 대전제가 있어. 얘는 항상 첫 번째 대전제입니다. S1과 A1은 같아요. 이거는 그 어떤 상황에서도 무조건 성립하는 대전제예요. S1과 A1은 같아요. 얘는 정이에요. 맞죠? 그 다음에 SN에서 SN-를 빼서 AN이라고 쓸 수 있는 건 언제였냐면 N이 기본적으로는 2 이상이었죠. 맞죠? 근데 N이 1 이상일 때도 쓰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했냐면 S 0이 0이 되면 됐어요. 그래서 이걸 좀 기억을 해달라고 했고 S 0이 0이 되면 나는 저 SN에서 SN-를 뺀 걸로 만든 AN이 첫 항부터 성립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볼게요. 이걸 등비수열에다 적용을 한번 시켜볼게. 자, SN이 뭐 이렇게 생겼대. 뭐 할까? 2 곱하기 3의 n 플러스 1승 빼기 6. 자, 이렇게 생긴 녀석이래요. 그때 A 3의 값을 한번 구해볼까? AN을 구해볼까? 일단 첫 번째
AN이라는 거는 어차피 요거 SN에서 SN-를 빼서 구하려면 구할 수 있어요. 한번 빼볼게요. 그럼 2 곱하기 3의 n 플러스 1승 빼기 6에서 마이너스 2 곱하기 3의 n승이 되겠죠. 다시 플러스 6이 되겠죠. 없어집니다. 보시다시피 상수항 부분은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너를 쪼갭니다. 얘를 어떻게 쪼개냐면 3을 밖으로 뺄 수 있어요. 이렇게. 그럼 넌 6이죠? 2개 뺐죠? 4 곱하기 3의 n승이 나와요. an이라는 건 이런 게 나오겠다는 거야. 일단 이렇게 나왔죠? 그럼 너가 나오고 나면 나는 뭘 확인해 줘야 되냐면 첫 항부터 성립하는지를 확인해 줘야 돼. 근데 여기다 1을 넣어봤어. 12 나오죠? 여기다 1 들어가면 얼마 나와요? 2 곱하기 3의 제곱이니까 18 빼기 6, 10이 나오네. 나는 분명히 SN에서 SN-를 빼서 AN을 구했는데 두 번째 항부터 성립하지 않고 첫 항부터 성립하죠. 왜? S0이 0이거든. 0 들어가면 얼마 나와요? 2 곱하기 3 빼기 6은 0 되는 거 맞죠? 즉 수열의 합을 받았으면, 그러니까 수열의 합을 나에게 주고 일반항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다면, 즉 첫 항에 대한 뭔가 얘기를 할 일이 있다면 반드시 어느 포인트부터 보냐면 S0이 0인지부터 보셔야 돼요. 왜? 그걸 가지고 내가 일반항을 만들었을 때 첫 항부터 이게 성립할 때가 있고 그렇지 않을 때가 있거든. 이게 다음 시간에 할 수열의 합에서 아주 중요하게 쓰이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합에 대한 얘기만 잔뜩 하거든. 어쨌거나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AN을 구할 수 있는데 우리 등차 수열 SN과 AN 왔다 갔다 했던 거 기억나요? 그 등차 수열 AN과 SN 왔다 갔다 하듯이 등비 수열에도 AN과 SN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 예를 들어볼게. 우리가 등차 수열이 만약에 이렇게 생겼었어. 3n 주고 5 빼기 n. 예를 들어. 그럼 AN은 바로 나오죠. AN은 뭐였어요? 너는 항상 공차의 절반이었어. 그지? 즉, 넌 6n이 되었어야 돼. 그리고 1 들어갔을 때 같아야 돼요. 이게 바로 대전제인 A1이 S1과 같다예요. 1 들어가면 2 나오죠. 빼기 4. 바로 나옵니다. 그죠? 합으로 일반항 구했어요. 뭐보다 훨씬 빨라? SN 넣고 n-를 넣고 서로 빼는 것보다 훨씬 빨라요. 이 방식. 무조건 알고 있는 방식이어야 돼. 자, 그러면 등비수열도 마찬가지로 해보겠습니다. 등비수열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 등비수열 이런 거 한번 해볼까? 4 곱하기 3의 n승 빼기 3. 자, 이런 게 있다고 할게요. 일부러 뭘로 맞춘 게 눈에 띄죠? S, 0이 되게끔 선생님이 숫자를 일부러 맞춰놨어요. 이게 안 맞춰져 있을 때도 있어. 자, AN 구해볼게. A에 대해서 우리는 어떠한 특징이 있냐면 저 등비수열의 합공식을 잘 살펴보세요. 저 녀석은 반드시 어떻게 생겼냐면 너의 최고, 아니지? 요 밑이 동일한 형태예요. 무조건 밑이 동일해요. 맞죠? 그럼 뭐야? 얘는 3의 n-1은 뭐가 곱해져 있어? A1에다 3의 n-1이 무조건 곱해져 있는 형태야. 이거 첫 항 얼마야? 1 들어가면. 1 들어가면 얼마 나와요? 12 빼기 4니까 8이죠? 답은 8 곱하기 3의 n-1이 이렇게 나와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봐봐. 아까 우리가 등차수열에서는 여기서 여기로 넘어갔죠. 왜? 너가 2분의 D고 너가 D니까. 이게 서로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어서. 그지? 등비수열에서는 너가 공비해. 이 부분이 완벽하게 일치한다고. 공비가 갑자기 절반으로 바뀌거나 이런 일은 생기지 않는다고. 저 부분엔 영향을 안 줘요. 아래 n승이라는 부분이랑 아래 n-1승은 그 R은 항상 동일한 형태로밖에 안 나온단 말이야. 그럼 일단 아래 n-1승 형태인 거 알잖아. 곱하기 앞에 누구? 앞에 첫항. 등비수열의 일반항 공식이 이렇게 됐잖아. 첫항 곱하기 아래 n-1승. 그래서 아래 n-1승 다 쓰고 요거 첫항은 어디서 찾는다고? 여기서. 초항에다 1 넣으면 되잖아. 그래서 이렇게 비교하시면 돼요. 그게 바로 요거 했던 거야. 근데 봐봐. 얘도 해볼까 그러면? A는 뭐라고 쓰면 돼? 일단은 공비가 3이지. 이렇게 쓰라고. 첫항 넣으면 되잖아. 첫항은 뭐야? 너의 1 들어간 거 아까 얼마였어? 2 곱하기 3의 제곱이니까 18 빼기 60이죠. 12 곱하기 3의 n-1승이 이렇게 나와요. 합에서 일반항 구하는 방식이 동일하다고. 등차 수열에서 우리가 빠르게 구했던 것처럼. 맨날 n 넣고 n-1 넣고 서로 빼려고 할 필요가 없다고. 그냥 바로 이렇게 쓸 수 있다. 됐어요? 두 개만 연습해볼까? 첫 번째, AN, 아니지? SN이 이런 거 해볼게요. 마이너스 2의 4의 2N 플러스 1 플러스 8. 자, 이거 AN 구해보세요. 너무 쉬운 거 알려주고서 어려운 거 시키고 있죠. 해보세요.
하지만 여러분은 할 수 있어요. 잘 보세요. 형태를 잘 보세요. 이 등비 수열에서 너의 공비가 누가 될지 잘 생각해봐. 얘는 마치 지수함수에서 밑이 누군지를 생각하는 거랑 똑같대. 근데 지수함수가 만약에 이렇게 생겼어. 이 지수함수의 밑이 2라고 하는 사람은 없을 거 아니야. 지수함수의 밑이 얼마야? 2의 3승인 거잖아. 그죠? 그 포인트만 보시면 돼요. 얘는 원래 태생이 지수함수예요. 지수함수. 그러니까 얘는 밑이 얼마라고 봐야 돼? 얼마겠어? 4의 2n 플러스 1승이잖아. 그러니까 밑은 16짜리인 거죠? 16이에요. 16. 16에 n-1승 써. 그 다음에 앞에 뭐 쓴다고? 너 첫항 쓴다고. 첫항이 얼마가 된대요? n자리에다 1이 들어간 거지. 그지? n자리에 1이 들어가면 64 나오죠. 마이너스 2 곱했으니까 마이너스 128 나오지. 플러스 8 했죠. 마이너스 120이죠. 이렇게 돼. 괜찮니? 마지막 하나만. 자, 하나만 더 해볼까? 이런 거 할게요. 뭐가 자, AN. 그냥 이렇게 쓸게요. 이렇게. AN은 어떻게 될까요? 일단 밑이 얼마예요? 밑은 마이너스 2분의 1이죠. 마이너스 2분의 1. 뭐의 n승인지만 보면 돼. 마이너스 2분의 1 일단 쓴다고. 근데 첫 항을 결정을 하셔야 되는데 여기서 나오는 이 첫 항은 사실은 너가 첫 항부터 등비 수열을 이룬다는 가정 하에서 만드는 첫 항이죠. 그죠? 근데 이거 첫 항부터 등비 수열이 될까 안 될까 이렇게 돼 있으면 0 들어가면 얼마 나와요? 너가 4분의 3 더하기 1 나오죠. 즉 첫 항부터 0이 안 돼요. 첫 항일 때는 첫 항부터 등비 수열이 안 돼요. 그러면 만약에 될 거였으면 어떻게 생겼을까 이 자리가? 플러스 1 대신에 마이너스 4분의 3이 있었어야 되죠. 맞아요? 이렇게 돼 있으면 0 들어가면 3 곱하기 4분의 1 빼기 4분의 3 해서 정확하게 0이 된단 말이지. 이걸 바탕으로 이 자리에 초항을 채우셔야 돼요. 이 상태에서 일단 채웁니다. 이 방식이 무엇과 정확하게 동일하냐면 우리가 SN이 예컨대 3n제곱 플러스 2n 플러스 3이었어. 그럼 선생님이 이거 어떻게 풀었어? 3이 없다고 치고 풀라고 그랬지. 왜 없다고 치고 푸는 거야? S0이 0이라고 치고 푼다고 일단. 그 다음에 플러스 3 때문에 뭐만 영향을 받는다고? 너의 첫 항만 영향을 받는다고. 첫 항만 내가 그냥 8이다 이런 식으로 따로 써주면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경우를 나누셔야 돼요. 이거 가지고 해보시면 너 첫 항 얼마 나오냐면 1 들어가면 마이너스 너가 8분의 3이죠? 빼기 4분의 3이죠? 그럼 얼마야 이거? 9인가? 8분의 9? 이렇게 되겠죠. 마이너스 8분의 9 나와요. 곱하기 너의 n-1. 근데 언제? n이 2 이상일 때만. 그때만. A1은 실제 A1은 뭐였어? 플러스 1이죠. 플러스 1. 플러스 1 하셔야 돼요. 8분의 3? 마이너스 8분의 3? 플러스 1. 즉 8분의 5가 돼야 돼요. 이렇게 경우 나누셔야 돼요. 근데 봐봐. SN은 이 자리를 그냥 가리면 되니까 너무 쉬웠지. 근데 등비수열은 얘를 그냥 가린다고 해결이 안 돼. 직접 0을 넣어보고 0을 만들기 위한 뒤에 숫자를 막 바꿔주고 연산이 좀 복잡해져요. 그럴 거면 그냥 어떻게 하는 것도 나쁘진 않아. 이게 그닥 빠르지 않죠. 그냥 어떻게 해도 괜찮아요. 이 상태에서 내가 n 넣고 n-을 넣고 상수항 부분은 무시해도 돼. 어차피 없어지니까 빼기 바로 이렇게 써도 상관없다고. 얘 묶어내기만 하면 돼요. n 플러스 어디 갔어? 얘로 이만큼으로 묶을 수 있죠? 얘로 이만큼으로 얘로 딱 묶으면 3에 마이너스 2분의 1에 n 플러스 1에서 묶고 너가 마이너스 2분의 1 빼기 1 이렇게 되겠죠. 요거 1이잖아. 묶었으니까. 너는 묶으니까 얘가 한 개 딱 남죠. 이렇게 돼요.
아까 선생님이 아까 쓴 거랑 똑같아요. 이렇게 생겼어요. 오히려 이게 더 나을 수 있어요. 그래서 등비 수열에 한해서는 첫 항부터 성립하지 않는 경우에는 우리가 그냥 아예 너에서 너를 SN에서 SN, N-를 빼서 구하는 것도 나쁘진 않다. 이 방식이 등차 수열에서는 아주 편하고 강력한데 등비 수열에서는 이 부분 연산이 생각보다 쉽거든. 왜? 공통인수가 많아요. 공통인수 많으니까 연산이 쉽죠 사실은. 잘 묶여서 빼면 그냥 연산이 잘 되니까. 얘는 어때? N 넣고 N-를 넣고 빼기가 연산이 사실은 좀 귀찮아요. 2차식 두 개를 서로 빼는 거라서. 그래서 등차 수열에서 이 방식이 좀 유용하고 등비 수열에서는 요 정석적인 풀이도 나쁘진 않아요. 됐죠? 자, 식사 맛있게 하시고 우리 갔다 와서 등비 수열 문제를 봅시다. 223번 봅시다. 2, 2, 3 등비 수열 AN에서 첫 항이 2, 다섯 번째 항이 16일 때 A, 10의 값을 구해볼래? 라고 얘기하고 있고 단 공비는 실수이다. 보통 공비가 실수인지 아닌지 이런 조건 잘 안 줍니다. 공비 상식적으로 실수인 것들만 나와요. 사실은 A2가 2, 그 다음에 A, 5가 16. 그러면 두 개의 항을 줬을 때 등차 수열은 두 항끼리 서로 뺐죠. 그죠? 서로 빼면 뭐가 나왔냐면 공차가 나왔어요. 등 비수열은 항들끼리 서로 나누면 공비를 구할 수 있다고 했죠? 너를 서로 나눌게요. A5를 A2로 나누시면 공비가 3개 남겠죠? 8이 됩니다. 공비 2 나오죠? 그럼 공비가 2가 나왔어. 내가 구하고 싶은 건 A10이야. 그럼 A10이라는 거는 A5에다가 공비를 몇 개 곱하면 되겠어? 정확히 5번 곱하면 되죠? 왜냐면 A5에서 5번 가면 10이거든. 그죠? 이렇게. 일단 대입하시면 끝. 넘어갑니다. 224번. 제 N항이 이와 같대. 얘는 이제 일반항을 주겠다는 거죠. AN은 이렇게 생겼고, 너가 2에 3에 1 빼기 2n승. 자, 이렇게 돼 있어요. 너의 첫 항과 공비를 구해달래. 첫 항은 되게 쉽죠. A1은 1 대입한 거죠. 1 대입할 수 있죠. 3분의 2 나오나요? 그 다음에 공비는 항상 너의 밑에 있는 이 부분뿐만 아니라 이 n 앞에 곱해져 있는 얘까지 감안을 해줘야 되죠. 즉 3의 마이너스 2승이죠. 9분의 1이 됩니다. 이렇게. 끝이죠? 넘어갑니다. 225번 2요 등비시열 AN이 다음 조건을 만족을 한대요. 너랑 너. 근데 A4 더하기 A6의 제곱의 값을 구해달래. 일단 아직은 잘 모르겠죠. 식이 뭔가 복잡하게 생겼고 더하기 2 A2의 제곱 더하기 A3의 제곱 25. 자, 이 부분을 관찰하셔야 되는데 A2 더하기 A5 분의 A5 더하기 A8 너가 문제에서 8분의 1이라고 줬는데 요거를 이 부분을 우리가 식을 좀 바꿀 수가 있어요. 넌 어떻게 써도 되냐면 A5라는 거는 A2에다가 R에 3승을 곱한 거죠. 이렇게 A8이라는 건 역시 A5에다가 R에 3승을 곱한 거예요. 이렇게 쓸 수 있나요? 각각을? 그럼 R에 3승으로 묶을 수 있니? 이렇게. 그럼 어떻게 돼요? 너랑 너랑 서로 약분이 되죠? 약분이 되겠죠? R값 나오죠. 공비가 나왔고 공비를 이용해서 여기가 대입하시면 첫 항이 나오는데 우리는 A4 더하기 A6을 구하고 싶어요. 공비를 이용해서 대입을 해볼게. 이 식을 뭘로 바꿀 거냐면 A1은 바꿀 수가 없고 A2라는 거를 A1 곱하기 공비 한 개로 바꿀 수 있죠. 이렇게. 그 다음에 역시 A3도 A1 곱하기 공비 두 개로 바꿀 수 있어요. 너는 어떻게 돼야 돼요? 너는 뭐 이렇게 쓰지 뭐. 너가 2분의 1이죠? 즉 4분의 1인데 2분의 1 A1 제곱이 되죠.
다음에. 이 부분이 뭐가 되는 거야? 2분의 1 들어가면 4분의 A1이죠? 제곱하니까 16분의 A1의 제곱이 나옵니다. 너를 통분할게요. 16분의 너가 16, 너가 8이 되나요? 이렇게 되겠죠? A1의 제곱. 16분의 25가 나와요. 그 값이 25였어. 약분할 수 있나요? 이렇게 되겠죠? 즉 A1은 뭐가 돼야 돼요? 플러스 마이너스 4인데 문제의 조건에서 뭔가 플러스 4인지 마이너스 4인지 알 필요가 없을 것 같네. 왜? 마지막에 나는 너를 제곱을 할 거예요. 플러스 마이너스 4인데 그러면 만약에 플러스 4였다면 A 4는 얼마가 나? 4에다가 곱하기 공비를 3번 곱하면 되죠? 2분의 1의 3승. A6은 역시 4에다가 2분의 1의 5승 곱해서 더하면 되죠? 만약에 마이너스였다면 역시 마이너스가 되겠지 뭐.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절대값은 전혀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더한 다음에 마지막에 제곱하시면 되겠다. 계산만 하면 되죠?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226번. 자, 등비 수열 AN에 대해서 너라는 수열은 첫 항이 18, 공비가 마이너스 3짜리 등비 수열이래. A2의 값을 구해볼래?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AN의 일반항을 써서 그냥 하라는 소리고 A1 곱하기 R의 n-1승 형태인데 우리가 3AN 빼기 AN 플러스 1 한번 계산해 볼게요. 3AN 빼기 AN 플러스 1 너라는 수열을 한번 계산해 봅시다. 대입을 하시면 돼요. 3A1 더하기 R의 n-1승 마이너스 얘는 뭐냐면 요 n 대신에 n 플러스 1 들어간 거예요. A1 R의 n승 이렇게 된 거죠. 너 묶을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묶을 수 있다고 했냐면 얘를 하나를 이렇게 빼고 이렇게 뺄 수 있죠. 그리고 A1 R의 n-1승으로 묶을 수가 있어요. A1에 R의 n-1승으로 묶고 얘가 이렇게 되나? 3 빼기 A1 R 이렇게 나와요. 이게 주어진 요 수열입니다. 그럼 봐봐. 어차피 밑은 너에 해당해. 즉 공비는 요 공비가 마이너스 3이라고 그랬는데 얘가 마이너스 3이 되는 거예요. 너의 첫 항이 18이라는 얘기는 여기다가 1을 넣었을 때 어쨌거나 18이 된다는 얘기죠. 1 넣어보시면 넌 1 되고 A1 3 빼기 A1 근데 R이 마이너스 3이죠. 자, 이와 같이 구하고 나면 뭐가 나와요? A1 나오겠죠. A1 나오면 끝나는 문제. 맞나요? 안 맞잖아. 아예 안 맞잖아. A1 왜 들어갔어? A1을 묶은 건데. 맞죠? R만 남아요. 요 부분 잘못됐어요. 요거 A1을 묶었거든요. 여기서 A1이 또 들어가면 안 돼요. 요 A1 지워주세요. 이렇게 뭐가 이상하다 했다. 저렇게 하면 A1에 대한 2차식 나오거든. 2차식 나오면 안 돼요. 1차식 나와요.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27번. 등비수열 AN에서 너가 이와 같이 생겼대. 두 개씩 더한 걸 줬죠. 등비수열 쪽에서는 요걸 기억을 하면 돼. 우리가 뭔가 식이 여러 개 주어져 있을 때는 그 식을 통상 서로 나누어서 뭔가 식을 유도를 해내는 편이에요. 마치 등차 수열에서 식이 여러 개 주어져 있으면 뭔가 서로 더하거나 빼서 구했듯이. 그래서 주어진 건 요건데 A2 더하기 A3 너가 6이고 A3 더하기 A4 너가 마이너스 18이거든? 그럼 잘 생각해봐. 어차피 A2에다가 공비 하나 곱하면 너 A3에다 공비 하나 곱하면 너 그러면 전체적으로 위에 거에다가 공비를 정확하게 한 번 딱 곱한 게 아래식이 되는 거 맞나요? 그죠? 즉 공비는 얼마예요? 마이너스 3이겠지 뭐. 공비 나왔고 자 절대값 AN분의 1 너가
1000분의 1보다 크도록 하는 자연수 n값의 합을 물어보고 있는데 공비가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대입을 하시면 우리가 첫 항을 구할 수가 있어요. 무슨 소리냐? A2는 이거였어. A1 곱하기 R, A3는 A1, R의 제곱이죠. 너가 6이야. 여기다 마3을 대입한다고. 그러면 9 나오죠? 마이너스 3 나오죠? 즉 6, A1이 나와요. A1 1이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AN을 쓸 수 있을까? 이제 AN을 일반항 써볼게요. AN은 첫 항이 1이고 공비가 마이너스 3짜리. 이와 같은 수열이 나옵니다. 그래서 등비수열의 일반항 첫 항 곱하기 공비의 n-1승 이렇게. 근데 부등식 만족하고 싶죠? 절대값 AN분의 1 너가 1000분의 1보다 크다를 만족하고 싶은데 이거 어차피 이 자리에 들어가면 마이너스긴 한데 절대값 씌웠으니까 플러스가 들어가 있죠? 그리고 위아래를 뒤집을까요? 그럼 뭐가 되냐면 3의 n-1승이 작다 1000 여기다 대입하고 분자분 뭐 뒤집고 부동호 방향 역시 뒤집었습니다. 그럼 n은 어디부터 어디까지 가능해요? n-1은 어디까지 가능하죠? 3의 몇 승까지 가능해요? 729까지 가능해요. 729. 81이 3의 4승, 243이 3의 5승, 3의 6승이 바로 729예요. 그래서 너는 6승까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자연수 n값의 합은 n 입장에서는 7이야죠. 7이야. 1부터 7까지 합을 구하시면 끝. 됐죠? 그 다음에 228번. 자, 등비 수열인데 얘는 사이에 끼워 넣는 형태네. 끼워 넣는 형태죠. 끼워 넣는 유형은 등비 수열보다는 등차 수열에서 많이 나오고 등비 수열에서 사실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아요. 가끔 한 번씩 나오는데 보시면 수열 너가 이 순서대로 공비가 R짜리인 등비 수열을 이룰 때 n 더하기 R의 최소값을 구해달래. 그럼 봐봐. 2가 있고 A1이 있고 A2가 있고 AN까지 있거든. 그 다음에 다시 512가 있어요. 너가 등비 수열을 이룬대요. 공비는 R짜리래. 그러면 공비와 요 n의 관계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이렇게 계속해서 R씩 곱해지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너와 너는 공비가 몇 번 곱해져야 돼요? 2와 512는 항이 얼마만큼 차이 나는 거야? 정확히 n 더하기 1개인 거죠. 기억나? 등차 수열할 때도 마찬가지였어. 양쪽에다가 항이 1개씩 있고 사이에 n개를 끼워 넣으면 총 몇 개의 항이냐면 n 더하기 2개의 항이죠. 맞죠? 그럼 항이 n 플러스 2개면 그 차이는 그거에다 하나를 뺀 n 더하기 1개의 공차였어. 공비도 마찬가지예요. 정확히 n 더하기 1개의 공비예요. 맞죠? 요게 나와야 돼요. 너가 너를 너로 나눈 256이죠? 256. 256은 2의 몇 승? 2의 8승 대승 맞나요? 이렇게 돼 있죠. 그럼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n 더하기 r의 최소값을 구해달래. 그럼 첫 번째 r이 2고 너가 8일 수 있어. 즉, 이 자리가 r이 2고 너가 8일 수도 있고 n 플러스 1이 8. 이것도 가능하지만 2의 8승이라는 거는 꼭 2의 8승 형태로 쓸 필요는 없어. 뭐도 가능해? 4의 4승이라고 써도 되는 거 아니야? 맞죠? 사실은 뭐도 가능해? 16의 제곱이라고 써도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더 있나요? 있긴 있지. 256의 1승이라고 써도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그래서 너의 약수의 형태로 이렇게 바꿀 수가 있어요. 8의 약수의 형태로. 밑에 다시 거듭 제곱을 해주면 되니까. 그러면 R이 2면 N은 7이고 R이 4면 N 플러스 1이 4니까 N은 3이죠. 3. 너가 16이면 1이고 얘는 불가능하죠. 즉
최소값은 누구야? 얘지. 그래서 문제의 상황은 3 더하기 4를 말하는구나. 228번은 약간 어려운 문제. 근데 어느 단원에서 좀 많이 봤던 형태예요, 이거? 우리 앞에 지수 단원에서 많이 봤던 그런 형태죠, 사실. 그래서 등비수열은 그 태생이 지수함수의 형태이기 때문에 너랑 좀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 넘어갑니다. 등비수열, 등비중앙이에요. 자, 등비수열 A에 대해서 A1 더하기 A2를 3, 둘씩 곱하면서 더한 게 12, 마지막에 A1, A2, A3 다 곱한 거 밑줄 치시고 뭐라고 쓰시면 되냐면 A2의 3승이라고 쓸 수 있죠. A2의 3승을 구해봐라. 원래 요거였잖아. A1, A2, A3이 있을 때 양 옆에 거를 곱한 거는 가운데 있는 너의 제곱이었죠? 그러니까 다 곱한 거는 너의 제곱이랑 너를 곱한 거니까 A2의 3승을 물어보는 문제예요. 자, 그리고 A1 더하기 A2가 3이라고 했고 밑에 보시면 A1으로 묶으면 A1에 A2 더하기 A3이 너가 12죠? 잘 봐봐. 이 문제는 복잡하게 푸는 게 아니고 이거를 다 A1, A1R, A1 뭐 R의 제곱 이런 식으로 보는 게 아니라 주어진 식을 조금만 관찰을 해보세요. 그리고 등비수열의 경우 우리는 주로 어떤 연산을 많이 활용하냐면 나눗셈을 많이 활용합니다. 위의 식을 아래 식에다가 나눠준다고 생각을 해볼게. A1 더하기 A2를 딱 나눠주시면 일단 이 부분은 4가 나올 거고 요거 혹시 약분되는 거 보이니? 이거 우리 아까 몇 번에서 했어? 저기 227번에서 이거 약분된 형태랑 똑같죠? 맞아요? 너에다가 공비 1개 곱한 게 너, 너에다가 공비 1개 곱한 게 너. 그러니까 약분하면 정확하게 공비 1개가 남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얘가 뭐야? A2네. 끝났네. 우리 아까 물어봤던 거 셋 다 곱한 거는 A2의 세제곱 이렇게 된다. 그래서 수열은 사실은 수열의 성질들을 이제 활용을 해서 풀어내는 문제가 많다 보니까 무턱대고 수열의 일반항에다 다 대입해서 연산을 하기보다는 주어진 성질들을 잘 활용하는. 예를 들면 두 개를 선생님 어떻게 했어요? 서로 나눠줬죠. 서로 나눴더니 어떤 등비수열에서의 성질을 활용할 수가 있게 됐고 그 다음에 230번 다항식 fx는 이렇게 생겼는데 각각 x 빼기 2, x, x 플러스 1로 나눈 나머지가 순서대로 등비수열을 이룬데 a 값의 합을 구해달래요. 그러면 너는 사실은 뭐야? x 빼기 2로 나눈 나머지는 f 2인 거고 그 다음에 f 0인 거고 f 마이너스 1인 거죠. 요 세 개가 순서대로 등비수열을 이룬다는 얘기예요. 세 개가 등비수열을 이루는 거니까 사실은 등비 중앙이 되겠지. 너에 대한 등비 중앙이 f0에 대한 등비 중앙. 그럼 f0은 a제곱. 너는 양옆에 걸 곱한 거라고 했죠. 그러면 2가 들어갔을 때는 4 더하기 3a거든. 마이너스 1이 들어갔을 때는 정확히 1이네요. 1. 이렇게 되겠네. 넘기면 a제곱 빼기 3a 빼기 4는 0. 이와 같이 나오네요. 그러니까 두 개 나오고 끝났죠. 마지막에 근거계수의 관계 쓰셔도 됩니다. 넘어갑니다. 자, 231번도 역시 세수가 등비수열을 이룬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역시 등비중앙식을 쓰시면 될 것 같고 한번씩 볼게요. 2차 함수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kx 그 다음에 y는 6이랑 만났네. 너가 각각 좌표를 알파 베타라고 할때 이거 왠지 근과계수의 관계를 쓰고 싶다라는 생각이 벌써부터 들어야 정상이고 그럼 어떤 관계 있냐면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kx는 6의 실근이 알파 베타인 상황이죠. 맞죠? 이렇게 된 상황이죠. 너를 이항을 시킬까요? 그럼 이렇게 나와요. 너의 두 실근이 알파 베타니까 알파 베타의 합이랑 알파 베타의 곱이 나오죠? 이 둘을 이용해서 뭔가 풀어내면 될 것 같아.
세수 너가 순서대로 등비수열을 이룬대요. 알파 제곱분의 5, 다음에 알파분의 1 더하기 베타분의 1, 마지막에 베타 제곱분의 5. 이렇게 돼 있죠? K값을 구해달래요. 세수가 등비수열을 이룬다는 거는 등비중앙식 하나만 쓰면 똑같아요. 즉 너의 제곱이 너 곱한 거랑 똑같다. 알파 베타의 제곱분의 25, 너가 알파분의 1, 베타분의 1 전체의 제곱이 되더라. 요거 식 정리해서 근거에서 관계 넣어볼게. 좌변은 뭐가 나오냐면 36분의 25가 나옵니다. 우변은 뭐가 나오냐면 통분하면 알파 베타분의 알파 더하기 베타 나오는 거 맞죠? 6분의 K가 나와요. 이렇게 나오죠. 끝이죠? K값 구할 수 있죠? K는 양수라고 했어요. 이렇게 되겠죠. 6 곱하시면 답은 5가 나온다. 넘어갑니다. 232번. 자, 세근이 등비수열을 이룬다고 주고 있어. 그랬을 때 K값을 구해달래. 세 실근을 이렇게 놓는다고 했죠. A, AR, AR의 제곱. 그냥 이렇게 놓으면 된다고 했어요. 그럼 봐봐. 너의 합이 있거든? 셋 다 더한 거. 첫 번째 너가 근거계수의 관계에 따르면 K고 둘씩 곱한 게 있어요. 그럼 이렇게 곱하면 A제곱, R. 이렇게 곱하면 A제곱, R의 제곱. 이렇게 곱하면 A제곱, R의 3승이죠. 그래서 A제곱, R로 묶을 수가 있어요. 너가 둘씩 곱한 거 더한 56입니다. 이렇게 곱하고 묶어서 더한 거예요. 마지막으로 셋 다 곱한 게 있죠. 그게 64가 돼야 돼요. 너 곱한 거는 가운데 있는 AR에 3승인 거죠? 너가 64. 그러니까 AR이 나와버리네. 너가 얼마가 나와요? 4가 나오죠? 맞아. 갖다 넣으면 되죠. 여기다 넣을 수 있죠? 자, 너도 얘랑 무관하지가 않아. 왜? 이 식은 뭐예요? A에 1 더하기 R 더하기 R제곱이지 사실은. 이렇게 생겼죠. 그럼 너와 너의 관계 잘 볼까? 뒷부분 다 똑같아요. A까지도 똑같고 그러면 위의 식에다가 정확하게 AR을 곱하게 넣어요. 맞아? 근데 AR이 얼마래? 4죠? 이거 이해가요? K에다 4 곱한 게 56. K값 나오고 끝나는 문제. 간단하죠? 요게 233번이 지금 232번에 대한 응용 문제인데 한번 보세요. 33. 자, 가로 세로 길이 높이 그 다음에 얘네가 차례로 등비수열을 이룬다고 했고 모든 모서리 길이의 합, 그 다음에 건널비 줄 테니까 부피 구해봐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 이거를 미지수라고 표현을 해볼게. 등비수열을 이룬다라는 표현 때문에 역시 이렇게 쓸게요. 자, 이렇게 쓸 거고 모든 모서리 길이의 합 써볼게요. A 더하기 AR의 제곱. 모서리는 각각 몇 개씩 있냐면 4개씩 있죠. 4개씩. 여기 4. 너가 104. 자, 건널비는 어떻게 구해? 건널비는 둘씩 곱해서 모든 면이 2개씩 있죠. 그죠? 즉, 둘씩 곱한 거 아까 어디 갔어? 얘가 바로 둘씩 곱한 거였어요. 그러면 A제곱 R에 1 더하기 R 더하기 R제곱. 근데 그 면이 2개씩 있는 거죠? 그게 얼마가 되냐면 300씩 이래요. 그랬을 때 증육면체 부피를 구하라는 건 뭐야? 너 곱한 값을 구해달라는 거지? AR 전체 3승이 얼마일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요거 양변 먼저 나눠주시고 그럼 얼마가 나오냐면 너가 156 나오고 너가 52 나오거든? 그럼 봐봐. 요 아래식을 이 식으로 나눠주면 정확하게 역시 누가 남아요? 방금 쟤처럼 AR 이만큼만 남죠? 얘는 이렇게 쓸 수 있어. AR 곱하기 A에 이렇게 생긴 거죠. 얘가 요거죠. 위에 걸로 딱 나눠주시면 약분이 돼요. 이만큼이. 약분이 되고 3이 남죠? AR 3이 나옵니다. 대입하시면 27 나오겠죠. 그죠?
이렇게 부피를 구하는 문제. 자, 됐나요? 그 다음에 234번. 여러분이 한 번만 풀어볼까요? 234번. 세수가 등차 수열을 등차 수열을 이루고 나머지 세수는 등비 수열을 이룬대요. ABC 등차니까 등차 중앙. EC, A, 4가 등비 수열이니까 역시 등비 중앙. 마지막에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0인 것까지. 그럼 식 3개 나오죠? 연립하면 나옵니다. 해보세요. 사실은 이 등차 등비 섞인 이 문제가 종종 나옵니다. 세수가 이렇게는 등차, 이렇게는 등비 뭐 이런 식으로 많이 나와요. 응? 그러네. 죄송. 맞아요. 6이네요. 잘못됐어요. 104 나누기 4는 26이고 너를 여기다 나눠주면 6이 돼야 돼. 6의 3승, 6의 3. 맞아요. 위아래를 선생님이 다 2로 나눠버렸네. A, B, C 등차 다음에 EC, A4 등비. 그리고 ABC 합이 0. 그리고 등차 수열, 등비 수열 각각 등차 중앙, 등비 중앙 공식 써보세요. 등차 중앙 공식은 이거였죠? A 더하기 C는 2B. 등비 중앙식은 둘이 곱한 4는 가운데 있는 A의 제곱. 너가 세 번째죠? 이것만 연립하시면 돼요. 자, 봅시다. 일단 A 플러스 C는 여기서 갖고 오는 게 제일 편해. 맞죠? A 플러스 C 있으니까 이 양식은 마이너스 B예요. 마이너스 B가 2B란 얘기는 B는 0이죠? 첫 번째, B는 0이구나. 그 다음에 그러면 너에 들어가면 A는 마이너스 C가 되는데 여기다 대입하면 되잖아. 너가 그럼 A제곱은 마이너스 8 A가 되는 거죠? 자, 뭐라고 그랬어요? C 빼기 A의 값을 이루고 있네. 그럼 A는 0이거나 또는 마이너스 8이죠? 근데 만약에 0이었으면 너도 0이고 0, 0, 4 등비수열 안 나오죠? 마이너스 8이겠죠? 너는 그러면 마이너스 8 너가 너의 마이너스 붙인 16 이렇게 된다. 그러면 공비가 마이너스 2짜리 수열 나오죠. C 빼기 A를 구해달래. 여기서 너 빼면 되죠? C는 8, A는 마이너스 8 빼면 16 나온다. 3번 나오죠? 넘어갑니다. 자, 등비수열의 합이에요. 등비수열의 합. 공비가 실수이고 너부터 너까지 SN이라고 하겠대. 그때 S10 더하기 4분의 1 계산 좀 해달래요. 그냥 계산하는 문제입니다. 어떻게 하면 되냐면 세 번째 항이 32고 여섯 번째 항이 4라는 거는 AN의 일반항, 사실은 AN의 첫 항과 공비를 구할 수 있다는 얘기죠. 한번 해볼게. 먼저 A3이 32, A 6이 4예요. 항상 어떻게 하면 돼? 뒤에 항을 앞에 항으로 나눠주면 돼요. 아래 3승은 너를 얘로 나눈 거니까 8분의 1이죠? 공비 2분의 1 나오는 거 맞죠? 자,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공비가 2분의 1이니까 여기서 너의 첫 항 A1은 다시 A3에서 공비를 두 번 나눠주면 A1이 나와요. 즉 4를 곱하는 거니까 128이 나옵니다. 첫 항과 공비 나왔어요. SN 식 이렇게 쓴다 그랬지? 첫 항 괄호 열고 아래 n승 100일. 근데 2분의 1이 1보다 작기 때문에 아래 n승이랑 써도 상관은 없는데 음수가 나와요. 음수. 근데 분자분모 둘 다 음수 나오죠? 얘도 음수, 얘도 음수. 그러니까 위아래를 보통 이렇게 바꿔서 그냥 양수 양수로 바꿉니다.
요 공비가 1보다 작을 때는 보통 이렇게 바꿔요. 계산하시면 되죠. 여기다 10 넣어서 4분의 1 더해달래. 그럼 S10은 얘가 2분의 1이니까 분모 2분의 1이니까 분자에 2가 곱해지죠. 256 마이너스 아니지? 1 빼기 2분의 1에 10승 이렇게 된다. 여기다가 4분의 1 딱 더했죠? 근데 잘 봐봐. 너랑 요렇게 곱한 게 딱 4분의 1이야. 너가 2분의 1에 10승이고 너는 2에 8승이거든. 곱하면 2분의 1에 제곱만 딱 남죠. 4분의 1은 날라가죠. 그래서 이 부분이 날라갑니다. 답은 이렇게 되겠다. 답이 256이 나온다. 넘어가서 236번 보세요. 자, A2 대 A5의 B를 줬네. 그렇다는 거는 공비 3개를 준 거죠. A2부터 A5까지는 공비가 3개. 1대 27이라는 건 공비가 3이라는 얘기죠. 아래 3승이 27이니까. 그럼 R이 3. 그 다음에 A11 빼기 A1이 이렇게 생겼대. A11 빼기 A1. 너가 3의 10승 빼기 1 이렇게 생겼는데 애초에 우리는 공비가 3이라는 걸 알아요. 그리고 요거를 A1으로 묶을 수 있죠. A11이라는 건 사실 뭐냐면 A1 곱하기 R의 10승이에요. 이 상태지, 그지? 너에다가 대입합니다. R의 10승 빼기 1이 나오겠죠? 근데 얘가 처음부터 3이라며. 그럼 3의 10승 빼기 1, 3의 10승 빼기 1. A1은 1이 되겠죠. 첫 항은 1입니다. 첫 항부터 10항까지의 합을 구해달라고 했으니 첫 항 A1 1 공비의 10승 빼기 1 나누기 R 빼기 1. 이게 S12예요. 공비 자리에 3 넣고 끝. 됐죠? 지우개가 왜 자꾸 여기 가 있지? 맞다고? 237번. 자, 이번에는 A1 더하기 A2랑 A3 더하기 A4에 B를 줬네. 1대 4래요. 응? 뽁뽁이지? 자. 그래서 어떻게 되어 있냐면 A1 더하기 A2 A3 더하기 A4 1대 4거든? 그럼 잘 봐봐. 너의 B라는 거는 너를 이쪽에다가 사실 나눠준 게 얼마란 얘기야? 정확히 4라는 얘기죠. 이렇게 B가 1대 4라는 얘기는 얘를 얘로 나누면 4가 되겠어요 라는 얘기인데 이제 슬슬 보이지 않니? A1, A3, A2, A4 약분되고 얼마가 남아야 돼요? 공비 정확히 2개 남아야 되죠? R제곱이죠? 맞아요? 너에다 R제곱 곱하면 너에다 R제곱 곱하면 이런 식의 연산은 우리가 어느 단원에서 되게 많이 했어요? 첫 단원인 지수 단원에서 되게 많이 했어요. 이런 거 했었잖아. 이런 거 안 했어? 이런 거 연산했어 안 했어? 많이 했지 그지? 6이다. 이런 거 약분해가지고 했던 것들이 사실은 요거랑 거의 똑같아요. 어쨌거나 그래서 R제곱이 4야. 그럼 R제곱이 4라는 거는 당연히 R은 뿔망이잖아. 그러면 플러스일까 마이너스일까를 문제에서 다시 확인을 하셔야 된다고. 그랬더니 봤더니 첫 줄에 뭐라고 돼 있어요? 밑줄 모든 항이 양수인 등비수열. 모든 항이 양수이기 때문에 공비가 음수일 수는 없어. 왜? 공비가 음수는 무조건 양수, 음수 왔다 갔다 한단 말이야. 즉, 너는 그냥 공비가 2란 얘기구나.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 그랬을 때 SN이 100A1보다 크도록 하는 자연수 n의 최소값 구해달래. 그럼 좌변 SN식 어떻게 쓴다고 그랬죠? SN은 첫 항 A1 공비의 n승 빼기 1 나누기 R 빼기 1 이건 반드시 암기하셔야 되고 너가 100 A1보다 커야 된대요. 그럼 보시다시피 A1을 약분시킬 수 있죠. 근데 너를 약분하기 이전에 부등식에서 뭔가를 약분할 때는 요 약분하는 요소에 부호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근데 A1 무조건 뭐야? A1은 양수죠. 모든 수가 여기 양수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약분해도 괜찮아요. 그 다음에 이 자리에 2 갖다 넣으면 안 될까? 2n승 빼기 1이 100보다 크다 이렇게 되겠죠? 2n승 최소값이 7이겠죠? 7 넘어갑니다. 238번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첫 항부터 10번째 항까지 합이 2, 11번째부터 20번째 항까지 합이 12, 다시 21번째부터 30번째 항까지 합이 얼마니를 물어보고 있어요. 봐봐. 첫 번째 건 이거야. A1부터 A10. 요게 2고, 다시 A11부터 A20까지가 12래. 문제에서 요구하는 건 이거예요. A21부터 A30까지가 얼마일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이 문제가 지난 시간에 등차수열에 대해서 설명했던 것과 동일한 상황이라는 것을 기억하면 훌륭한 학생. 자, 얘는 선생님이 정확히 뭐라고 했었냐면 연속된 같은 개수의 부분합끼리는 원래 수열의 성질을 유지한다라고 문장으로 설명을 해드렸어요. 다시 한번 연속된 중요하고 같은 개수 중요하고 부분합끼리는 원래 수열의 성질을 고스란히 따른다. 같은 개수잖아. 10개잖아. 10개죠. 10개지. 10개지. 10 다음에 11 되는 거 맞지? 연속이지. 20 다음에 21 되는 거 맞지? 연속이지.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돼? 너는 무슨 수열의 특징을 유지한다고? 등비 수열의 특징을 유지한다. 70입니다. 기억을 하면 써먹을 때가 있어요.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계산해서 푸는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금방 끝나겠다. 넘어갈게요. 239번으로 갈게요. 자, 모든 항이 서로 다른 등비수열 AN의 첫 항부터 n항까지 합을 SN이라고 하자. 자, 모든 항이 서로 다른 등비수열 밑줄. 무슨 뜻일까? SN에 대해서 등비수열의 합에 대해서 선생님이 어떤 식으로 처음에 접근을 했는지를 잘 떠올려 보시면 얘가 이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왜 필요한 정보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모든 항이 서로 다르다는 것은 요 SN을 구할 때 내가 뭐부터 시작해서 첫 항이 0인지부터 시작했어요. 사실은 첫 항이 0이면 아무거나 계속해서 곱해도 이 수열은 계속 0만 나오는 수열이야. 그럼 아무리 다 더해도 0이에요. 그러면 모든 항이 서로 다르다고 말할 수가 없죠. 없죠? 두 번째, 첫 항이 0이 아니야. 근데 첫 항은 0이 아닌데 공비가 만약에 1이야. 그러면 어때요? 계속해서 같은 수열이 나오는 거죠? 역시 너도 아니라는 거예요. 즉, 이 모든 항이 서로 다른 등비 수열 밑줄 치시고 A1은 0이 아니고 이렇게 A1은 0이 아니고 공비도 1이 아니다. 이걸 뜻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이 표현을 말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너의 n항까지 합 SN이라고 한다면 S20은 3, S11에 그럼 S10분의 S22 3이란 얘기네. 혹시 아까 선생님이 써줬던 거 그거 기억나요? SN 대 SEM 대 S3N에 대한 얘기 아까 한 적 있죠. 그죠? 이거 뭐였어? 1대 1 더하기 R의 n승 1 더하기 R의 n승 R의 2n승 이렇게 돼 있거든. 이걸 기억하면 쓰기가 되게 편해요. 넌 뭐라고 쓸 수 있어? SN분의 SEN이잖아. 너잖아. 1 더하기 R의 n승이에요. 1 더하기 R의 10승이에요. 그냥 이렇게 나와요. 그랬을 때 나한테 뭘 물어보고 있냐면 S10분의 S30을 물어보고 있거든. 그럼 너분의 너네? 그러면 문제에서 요구하는 건 1 더하기 R의 10승 더하기 R의 20승이 얼마인지를 물어보는 거죠. 이걸 줄 테니까 풀 수 있어 없어? R의 10승 나왔으니까 그냥 끝났죠.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240번 잘 보니까 뭐야? 240번도 어떤 상황이에요? 요거 직전에 풀었던 바로 쟤죠, 쟤. 저거죠? 왜냐면 잘 생각해봐. 처음에 뭐야? 1부터 n까지 n개죠. 그 다음에 n개에 대한 얘기는 아직 안 하고 있지만 그 다음 n개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잖아. 30, 네모, 270 이렇게 되는 거잖아. n개끼리 무슨 수열을 이룬다고? 얘네끼리? 등비수열을 이룬다고. 밑줄 모든 항이 양수. 모든 항이 양수니까 이게 가능한 거야. 30, 90, 270이 돼 있죠. 원래는 플러스 마이너스 90이라고. 근데 모든 항이 양수라고 했으니까 얘는 90이 돼 있죠. 이렇게 한 90으로 쓰고 끝이라고. 넘어갑니다. 241번. 자, 대표적으로 많이 나오는 표현 중에 하나 이런 거 있죠. 첫 항부터 n항까지 합 SN이 이렇게 나타내지는데
밑줄 첫 항부터 등비 수열이 되도록. 이거 지난 시간에도 첫째 항부터 등차 수열이 되도록 이런 표현 나와주셨어. 기억나? 첫 항부터 성립한다고. 첫 항부터 성립하려면 SN과 일반항의 관계에서 우리는 그냥 S0이 0이라는 소리구나 갖다 넣으면 된다. K 얼마나? K는 마이너스 3분의 1 나오죠. 바로 나옵니다. 넘어가서 242번. 어렵습니다. 잘 보세요. 라지 M은 2의 5승이래. 라지 N은 3의 6승이래. 그랬을 때 M 곱하기 N의 밑줄 모든 양의 약수의 합. 모든 양의 약수의 합을 두 자연수 MN을 이용해서 표현을 해봐라 라고 하고 있고, 그럼 난 한번 해볼게. 우리 이제 지수로그 쪽 할 때 양의 약수의 개수, 합, 곱 요 세 가지 다 묶어서 기억해달라고 했죠. 그때 당시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양의 약수의 합은 사실은 나중에 우리가 등비수열 쪽 가면 등비수열의 합을 이용해서 계산할 수 있어 라는 얘기를 했어요. 잘 보세요. 너의 양의 약수에 대한 얘기는 무조건 이렇게 출발해요. 2의 A승, 3의 B승, 꼴이고 그 중에서 A의 B의 범위가 있어요. 너가 0부터 5까지, 너가 0부터 6까지. 그럼 이와 같은 범위 내에서 나는 A, B를 변화를 시켜가면서 그들끼리 곱한 게 2의 5승 곱하기 3의 6승이라는 그들의 모든 약수의 형태입니다. 맞죠? 그래서 너를 이런 식을 생각을 해봤어. 2의 0승, 2의 1승, 2의 제곱, 2의 5승을 이쪽에다 써놓고 3의 0승, 3의 1승, 3의 6승을 이쪽에다 써놓고 너랑 서로 곱해봤어요. 그럼 잘 봐봐. 2의 0승이랑 3의 0승 곱해지고 2의 0승이랑 3의 1승 곱해지고 너랑 3의 2승 곱해지고 너랑 3의 6승까지 쭉 다 곱해지죠. 2의 1승도 마찬가지 0승부터 6승까지 2의 5승도 0승부터 6승까지 다 곱해집니다. 정확하게 몇 개의 약수가 나와요? 0부터 5까지 6 곱하기 0부터 6까지 7, 6, 7, 42개의 약수가 나오죠. 그죠? 42개가 나와요. 즉 모든 양의 약수 형태가 여기 다 나와 있어요. 그럼 이쪽을 쭉 더하고 이쪽을 쭉 더해서 둘을 묶어서 곱해버리면 그게 바로 너의 모든 양의 약수의 합인데 이 부분을 등비수열의 합공식, 등비수열의 합공식으로 써주면 끝. 봐봐. 첫 항 얼마? 1이죠. 1. 첫 항이 1이고 공비는 이 자리에 2 빼기 1분의 2에 중요한 거는 이 자리에 5승이라고 쓰면 큰일 나요. 항의 개수가 들어오는 자리야. 항의 개수. 항의 개수는 5개가 아니라 6개죠. 마찬가지 3 빼기 1분의 7 빼기죠. 2의 5승 자리에다가는 m을 넣고 3의 6승 자리에다가는 n을 넣으시면 돼요. 이런 게 이제 이렇게 되는 거지. 이렇게 되겠죠. 그럼 너는 뭐야? 2m 빼기 1, 3n 빼기 1, 2죠. 계산하시면 끝. 넘어갑니다. 꽤밖에 안 나왔네. 243번. 으쌰. 얘는 조금 어려운데 엄청 어렵진 않아요. 자, 등비수열 AN에 대해서 TN이라는 걸 어떻게 정의하기로 했냐면 A 1분의 1 더하기 A 2분의 1 더하기 땡땡땡 A n분의 1 위에다가 이렇게 써놓으세요. 등비수열의 역수는 여전히 등비수열이 됩니다. 등차수열의 역수는 등차수열 안 되잖아. 그죠? 등차수열의 역수는 현 교육과정에서는 제외된 조화수열이라는 녀석이고 등비수열은 역수를 취해도 여전히 등비수열이 돼요. 그럴 거 아니야. 봐봐. 이런 게 있어. 2, 4, 8, 16. 역수 취해볼까요? 2분의 1, 4분의 1, 8분의 1, 16분의 1. 어때요? 등비수열이죠. 다만 공비가 어떻게 됐어? 원래 수열은 공비가 2짜리였어요. 근데 얼마로 바뀌었죠? 절반으로 바뀌었죠?
그래서 아, 공비가 절반이 되는구나를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랬을 때 문제에서 뭘 줬냐면 너의 역수들을 합을 한 거를 tn이라고 하겠대. 그 tn에 대해서 t3이랑 t6을 줬거든? 근데 여전히 뭘 기억하셔야 되냐면 이 t3이랑 t6은 어찌됐건 등비수열을 합한 형태예요. 원래 수열을 뒤집었다 그뿐이지 어찌됐건 등비수열의 합의 형태야. 이 두 가지를 바탕으로 요 역수를 취한 그 등비수열에 대한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봐봐. 이거 자체가 등비수열이니까 얘도 t9를 구하고 싶거든 나는. 너 대 너가 몇 대 몇이라고 그랬어? 1대 1 더하기 아래 n승 대 1 더하기 아래 n승 더하기 아래 2n승이라고 얘기했죠. 언제? 얘가 등비수열의 합의 형태일 때. 이거는 SN이 아니고 TN인데요가 아니라 TN이라는 것도 어차피 등비수열의 합의 형태예요. 나는 등비수열의 합에 대해서는 그게 항상 통용이 된다는 거야. 역수를 취해서도 여전히 등비수열 때문에 너도 등비수열의 합이고 너도 등비수열의 합이고 그럼 너도 등비수열의 합이 된다는 거예요. 너 1 더하기 아래 n승. 아래 n승은 뭐가 되겠어? 1대 너니까 얼마가 돼야 돼? 이걸 그냥 나눌까? 그럼 너가 4분의 1 더하기 4분의 3이지? 맞죠? 너가 1의 역할을 한다면 요게 아래 n승의 역할을 할 거 아니야? 이만큼이 아래 n승이에요 사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얘는 뭐라고 쓰면 돼? 4분의 1 더하기 4분의 3 더하기 4분의 9가 되나요? 맞나? 이상한데? 4분의 9 아니죠? 너의 제곱이죠 제곱. 그러니까 16분의 9 이렇게 돼야 돼. 근데 얘네가 약간 이상한데? 뭐가 이상하지? 안 이상한가? 4분의 1 3 곱 뺐고 뭐가 이상하죠? 잠깐만. 너가 1인데 잠시만 1 그럼 원래 t3분의 t6이 얘가 정 1 더하기 아래 n승이 이렇게 가야 돼요. 1 더하기 아래 3승인 거지 사실. 이렇게 t3이 4분의 1이고 너가 1이니까 그럼 너는 4네? 이렇게 써야 될 것 같은데? 나눈 게 너니까. 그럼 아래 3승은 4네요. 이렇게 되겠네. 나는 t9를 구하는 거잖아. 너분의 너를 구하는 거잖아. 그러면 다시 써볼게요. t3분의 t9는 이렇게 나와요. 1 더하기 아래 3승 더하기 아래 6승 이렇게 씁시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1 더하기 3 더하기 9가 되죠. 근데 t3이 나와있죠. 4분의 1 이렇게 쓰시면 돼요. 곱하시면 돼요. 1, 4분의 3, 4분의 9 이렇게 돼야 되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제곱하면 안 되고 이 부분 3을 제곱해서 9. 자, 마지막 244번. 이 243번은 아까 풀었던 239번을 가지고 다시 풀어보시면 돼요. 239번이랑 243번은 연결되어 있는 관련이 있는 문제예요. 자, 수열 A에는 첫 항이 3, 공기가 마이너스 2짜리 등비수열인데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an의 좌표를 n, an, bn의 좌표는 n, 0 그때 삼각형도의 넓이를 SN이라고 하겠대요. 이 SN을 1, 3, 5, 7, 9를 더하고 싶네. 이제 등비수열이 약간 응용 문제이고 그럼 봐봐. AN은 n, an인데 일단 너가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첫 항이 3, 공비가 마이너스니까 3에 마이너스 2에 n 빼기 1승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너의 넓이를 어떤 식으로 표현했냐면 지금 너 AN이 어디 있고 BN은 n, 0 BN 그 다음에 BN 플러스 1 n 플러스 1이죠. n 플러스 1 그리고 AN은 어디 있냐면 n, an인데 얘는 양수일 수도 있고 음수일 수도 있어요. 여기가 an일 수도 있고 혹은 이쪽이 an일 수도 있어요.
다만 너랑 같은 어떤 x축에 수직한 요 직선 위에 있죠? 그럼 어찌됐건 이렇게 생긴 삼각형의 넓이라는 거야. 그럼 너의 넓이를 SN이라고 하겠다는 거는 이쪽이 됐건 이쪽이 됐건 삼각형의 넓이는 어떻게 표현이 돼야 되냐면 너부터 너까지 선분 길이 곱하기 너 곱하기 2분의 1이죠. 근데 얘는 1로 고정돼 있고 이 높이가 바로 너에다가 절대값을 씌운 3 곱하기 2의 n-1입니다. 그러니까 넓이 SN은 2분의 1, 2분의 3, 2의 n-1승 근데 3 곱하기 2의 n-2승이 되겠죠. 이렇게. 이게 나왔어요. 근데 S13579를 하고 싶네. S1은 얼마야? 여기다 1 들어가면 얼마 나와요? 1 들어가면 2분의 3 나오나? S3은 이 자리에 3이 들어갔거든. 3 곱하기 2의 1승이 되니까 6이 돼요. S5는 5 들어가면 3 곱하기 2의 3승이죠. 24가 됩니다. 그럼 보시다시피 이 수열은 어떤 수열을 가지게 되냐면 4씩 곱하는 수열이 나와요. 왜 4씩 곱하고 있을까? SN이라는 수열은 원래는 밑이 2짜리, 공비가 2짜리 수열이었어요. 맞죠? SN은 공비가 2짜리 수열이에요. 얘가 공비예요, 원래. 근데 SN이라는 건 S1, 2, 3, 4 이런 것들을 보는 거잖아. 요 SN이랑 저 바로 옆에 문제 있는 SN은 전혀 달라요. 얘는 넓이 SN을 뜻하는 거고 쟤는 합의 의미로서 SN을 쓴 거야. 그럼 여기서는 원래는 S1, 2, 3, 4, 5를 봐야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봤어? S1, 3, 5 두 칸씩 갔죠. 두 칸씩. 그럼 어떤 수열에 대해서 두 칸씩 간 거니까 한 번의 공비를 두 번씩 곱하게 되겠죠. 그래서 공비가 정확히 그 제곱인 4가 됩니다. 그럼 이걸 가지고 S7, S9까지 구하면 되죠. 뭐 이걸 그냥 다 더하셔도 상관은 없고 얼마나? 16 빼기 400이니까 384 뭐 이렇게 되겠죠. 이걸 다 더하셔도 되는데 근데 문제에서는 어떻게 표기하길 바라고 있는 거야? 등비수열의 합의 형태로 표현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합의 형태로 표현을 하고 싶다면 합공식을 쓰려면 첫 항인 2분의 3 곱하기 공비가 4 항의 개수가 정확히 5개죠. 잘 보세요. 하나, 둘, 셋, 넷, 5개죠. 빼기 1 나누기 공비가 4라며 4 빼기 1 이렇게 된다. 약분되죠? 답은 2분의 4의 5승 마이너스 1이 나온다. 답은 4번에 있죠. 그죠?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합시다.